안녕하세요. 집지기 김성현 중개사입니다. 강남 최고 핵심 입지인 압구정동에서도 가지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강변을 남양에 두고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광진구는 어떤가요?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한강변을 남양에 두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어느 정도 일조량을 받아야지만 정신건강에 되게 좋은데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도 남양을 매번 고집해서 해가 드는 집만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우혜경 작가님께서 쓰신 생활세계 공간 감성이라는 책을 보면 남양은 이제 계절에 따른 고도 차이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얕게 들고 겨울에는 해가 깊숙이 들어 냉난방에 유리한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겨야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압구정에서는 남양 북향 차이로 수억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하여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광진구에 대해 개발 호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서 어떤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밤. 한강변을 남양으로 두고 있는 광진구에는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한강변에 위치한 부동산들은 앞으로 그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광진구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으로는 성동구, 아래로는 강남, 송파, 강동에 인접하고 있는데요. 한강변을 따라 이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입지지만 강남 상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만큼 3대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한데요. 3대 업무지구 어디였어요? 제가 지난 압구정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강남, 여의도, 종로죠. 이제 2호선을 타면 성수역, 왕십리역을 지나 이제 을지로역까지 16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강남까지는 7호선을 타고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죠. 여의도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제 자차로 올림픽대로를 타면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광진구에는 여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대 개발 호재를 뽑자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에요. 이게 지하 7층부터 지상 최고 40층 높이로 짓게 되는데요. 지하에는 터미널 환승센터를 짓고요. 지상에는 서울 최초로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이마트 본사, 별마당 도서관, 영화관까지 다양한 복합 여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은 광진구 일대에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겠죠.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 건축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들 한번 보시면 뭐처럼 보이시나요? 제작자의 의도는 과거 강나루타로 오갔던 돛담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자석같이 생긴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아주 멋집니다. 네. 이제 정비사업 구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진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모아타운부터 해서 재개발, 재건축, 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자양동, 자양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양동은 행정동으로 1동부터 4동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워낙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 영상에 담기는 어렵고 이전 압구정 영상처럼 시리즈로 해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겠죠. 먼저 성수전력정비구역 바로 오른쪽에는 자양사동 신통정비사업구역과 모아타운 3차가 있습니다. 자양사동 12-11대의 모아타운 3차 정비구역은 2020년도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기존 생활에 만족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변화보다는 익숙한 환경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그러실 텐데요. 예상했던 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상태로 만족함이 68.8%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70.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라도 60대고 옆에서 도와주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고 있다면은 지금에서 뭐 이사 나가고 분담금 더 내고 새집 들어가고 하는 일들은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뭐 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과 반대 비율이 거의 비등한 비율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또 투자의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추후 이곳이 다시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경우 지금 가격에서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라 이런 곳이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참고로 대지 지분 약 6평 정도 되는 빌라가 현재 매매가가 지금 6억에서 7억 사이고요. 전세가는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4억에서 5억 사이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많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양사동 신통정비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양사동 신통정비구역은 2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자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에 그리고 이제 한강만 보이는 성수동과 달리 뚝섬유원지까지 갖추고 있는 떠오르는 신흥 입지인데요. 그러나 현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들과 좁은 골목, 부족한 기반시설들로 인해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약 42,000평이나 되는 부지에 50층 높이 약 2,950세대 내외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엄청난 만큼 그에 걸맞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먼저 보시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부터 4지구에 이어 자양사동까지 성수에서부터 자양동으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왜 성수 5지구라 불리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한 만큼 한강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데요. 아파트 2개 단지 가운데 공원을 조성하여 마치 한강과 아파트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강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어주는 가로환경 조성에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축 배치 계획을 보시면 동강 간격을 넓혀 공원 조성에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강변 입지 강점을 살려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과 이어진 느낌이 들도록 계획하였고 대부분의 단지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건축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를 보시면 22년도 12월에 신통에 선정되었고 23년도에 신통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자재 평가 금액과 분양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공동주택 보존율은 2.5배, 단독주택 보존율은 2.4배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존율을 곱해주는 이유는 현실적인 시장 가치와 정확한 자산 반영을 위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여러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낮다 보니까 보존율을 곱해줌으로써 이제 현실성 있게 가격을 산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내부 매물을 통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3년 공시지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양사동 권리 산정일은 22년 1월 28일이니까 해당 일자 이전에 중공 내 빌라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매수하셔야겠고요. 이제 해당 물건은 대지 지분 약 6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 현재 매매가는 9억 원 선이고요. 그리고 신통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23년도 공시지가의 보존율 2.5배를 곱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공시가격은 2억 3,700만 원이고 여기에 2.5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5억 9,250만 원이고요. 매매가를 9억으로 잡았을 때 계산해보면 이제 프리미엄은 3억 750만 원입니다. 이제 분양가를 한번 계산해보면 주변 지역들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평당 5,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전용 59제곱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5,600만 원, 그리고 전용 84제곱 분양가가 14억 9,600만 원입니다. 결국 단순 수치로만 계산했을 때 전용 59제곱을 분양받는다면 분담금은 약 4억 6천 정도이고요. 총 투자금은 약 13억 6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84제곱의 경우 분담금은 약 9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총 투자금은 약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은 원래 유튜브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한 번 하면 워낙 이게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게 대충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와이프도 이제 옆에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해라 그랬었는데
제가 하는 업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 정보를 좀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100명이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는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100번씩 오게끔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촬영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